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영어 1등급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예고해 드렸다시피 수능영어의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제3단서로서 관사 또는 관사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사가 무엇이며 왜 관사가 핵심 단서로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 관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관사가 수능영어 문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사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이렇게 핵심 단서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자, 관사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부정관사 어나 언, 그리고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 부정관사 어나 언은 어떤 사물을 맨 처음 지칭할 때 사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관사는 한번 언급된 명사 앞에 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관사가 붙은 명사가 선행을 하고 정관사가 붙은 그런 명사가 후행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문단 순서를 묻는 36번, 37번 문제 또는 문장 삽입을 묻는 38번, 39번 문제 뿐만 아니라 장문 독해 등 여러 유형의 문제의 핵심 단서로서 두루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능 영어 문제의 핵심 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 첫째, 부정관사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죠. 이 부정관사는 맨 처음에 언급되는 셀 수 있는 단수의 명사 앞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I met a boy. 자, 여러 소년 중에 어떤 단수의 boy, 소년을 만났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정관사 더는 이미 지칭된 명사일 경우 그 앞에 붙이는 그런 관사입니다. 예를 들면 the boy, 내가 만난 그 소년. 자, a boy 뒤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되겠죠. The boy was from Mexico. 그 소년은 멕시코 출신이다. 자, 그래서 앞에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선행하고 정관사가 들어있는 이 두 번째 문장이 후행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관사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one, another, the other가 있습니다. 자, one은 최초에 언급되는 단수의 명사 앞에 붙이죠. 자, another는 이 최초의 명사 이후에 불특정한 단수의 명사 앞에 붙입니다. 자, the other는 맨 나중에 언급되는 단수의 명사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ne, another, the other 순서로 배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쭉 어떤 단수의 명사들이 있을 때 맨 처음의 명사는 우리가 one이라고 하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명사는 우리가 the other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수의 명사들은 전부 다 another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복수일 경우는 some others, the others라고 지칭합니다. 최초에 언급되는 복수의 명사는 우리가 some이라고 하고 맨 나중에 언급되는 마지막 복수의 명사들은 the others라고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복수의 명사들은 others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맨 처음에 언급되는 복수의 명사는 some이죠. 맨 나중에 등장하는 복수의 명사들은 the others. 꼭 정관사 더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복수의 명사들은 others라고 지칭합니다. 자, 요 정관사와 부정관사 혹은 요 관사류의 특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수능영어 문제 해결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관사류가 어떻게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지 프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리 사례는 2021학년도 6월 고1 38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관사나 관사류가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8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2021학년도 6월 고1 문제인데, 자, 전형적인 문장 삽입 문제죠. 자, 이 문장 삽입의 경우 주어진 문장을 잘 분석해서 어떤 단서를 통해서 앞과 뒤에 올랭들을 추론하고, 이 추론을 바탕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추론에 적합한 번호를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주어진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the sticks approach each other, the air immediately in front of them is compressed and energy builds up. 자, 그 막대기들이 서로 접근할 때, 그 막대기들이겠죠. 댐. 그들 바로 앞에 있는 공기들이 압축되면서 에너지가 형성된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을 바탕으로 앞과 뒤에 올 내용들을 추론하는데 어떤 것이 핵심 단서가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더라는 정관사가 있죠. 이 정관사 더는 앞에 언급된 명사들을 다시 지칭할 때 그 앞에 붙는 것이죠. 근데 스틱스라고 말했으므로 앞에는 분명히 복수의 막대기인데, 여기 each other라고 했죠. each other는 대개 두 개의 경우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니까 앞에는 두 개의 막대기가 등장할 것입니다. 자,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겠습니까? 그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접근하면, 부딪히면 그 앞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면서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했죠. 이 에너지가, 형성된 에너지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그런 것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막대기 두 개가 언급되고, 이 뒤에는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형성한 에너지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추론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추론한 내용에 부합되는 번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ound and light travel in waves. 자, 소리와 빛은 파장으로 이동한다. An analogy given for sound is that of throwing a small stone onto the surface of a still pond. 자, 소리에 대해서 주어지는 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그만 돌을 고요한 연못의 표면에 던진다는 비유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의 이동에 대해서 연못에 던져지는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Waves radiate outward from the point of impact, just as the sound waves radiate from the sound source. 자, 이 파장은, 자, 물결을 파겠죠. 연못에 물을 던졌으니까 그 파장은 충격 지점으로부터 outward, 외부로, 사방으로 펼쳐진다. 펼쳐나간다. 마치 뭐처럼 소리 파장이 소리의 원천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그러니까 소리의 파장과 연못에 돌을 던지는 파장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자, 1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1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대기 두 개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1번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due to a disturbance in the air around us. 자, 이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공기의 교란 때문이다. 자, 공기의 교란 때문에 우리가 소리가 파장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거죠. 자, 2번은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막대기 두 개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번 뒤를 읽어볼게요. If you bang two sticks together, you will get a sound. 만약 당신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함께 부딪히면 당신은 소리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2번은? 2번은 예, 가능하죠. 왜냐하면 두 개의 막대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요 2번 뒤 3번이 가능성이 있죠. 3번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 point of impact occurs, this energy is released as sound wave. 자, 그 충격 지점이 발생하면 이 에너지는 소리 파장으로 방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디스 에너지라고 그랬죠? 디스 에너지. 자, 그러면 앞에 에너지가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막대기가 접근할 때 공기가 압축되는데 이게 압축되다가 충격이 되면 이 에너지가 소리로 방출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앞에는 막대기 두 개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 형성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소리 파장 형성되는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럼 답은 바로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이 정관사 더가 문제풀이의 핵심 단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관사와 관사류가 수능영어 문제 해결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의 흐름 혹은 글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수능영어의 단서로 작동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